안녕하세요. 블로그 강의자 소희입니다. 지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오늘 본 강의의 시작이죠. 블로그 왕 초보자 여러분들도 단 5분이면 매력적으로 가볍게 그리고 빠르게 블로그 세팅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고 가는 부분, 그리고 시작을 하기에 너무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는 선생님, 블로그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해서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과, 두 번째로는 제가 글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에게서 정말 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꾸밀지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예쁘게 설정을 해볼지 고민하다가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지나가고 결국에는 글을 써보지도 못한 채로 마음속에 어려움으로 남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글 쓰는 방법은 차후에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 첫 번째로 어떻게 개설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정말 핵심적으로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미 블로그 세팅이 다 끝나신 분들, 블로그 개설이 다 완료된 분들은 이 영상을 스킵해도 사실 상관은 없지만, 제가 앞으로 나올 교육 영상 중간중간마다 여러분들이 조금 놓치고 갔던 중급자 분들도 잘 모르고 계셨던 이런 팁들을 조금씩 넣어 놓을 거예요. 이미 개설이 되었더라도 차근차근 따라와 보시고 들어주시면은 굉장히 블로그 운영에 도움을 많이 얻어가실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영상을 들으실 때는 바로 시행해보고 적용해볼 수 있을 만한 장소에서 들으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내 앞에 PC 화면을 두시고, 그리고 혹은 요즘 블로그 어플로도 굉장히 포스팅 쓰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고 적용해볼 수 있는 환경에서 바로 시행해보는 걸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초보자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제공되는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자입니다. 멋진 기능들도 많고 활용하고 꾸미고 싶은 부분들 저도 마음을 잘 압니다. 하지만 방문자 수가 늘어난 후에 해도 괜찮은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제공되는 기능만 활용해도 짧은 시간 내에 구성진, 매력 있는 블로그 개설이 가능하니 제공되는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알고 시작하려 하지 말자입니다. 인플루언서 분들도 좀 계시고 파워블로거 분들 블로거를 좀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위젯 달린 거 혹은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개설된 걸 보고 나도 이거부터 만들어야지 하고 디자인적인 부분부터 먼저 찾아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시간은 가 있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시간 소요가 많이 걸려요. 그래서 먼저는 내가 필요한 구조만 구축을 먼저 해놓고 글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물론 디자인적인 부분을 놓치고 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디자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는 글을 먼저 잘 쓰는 연습들을 하고 모든 걸 알고 시작하려 하지 말자는 게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선 시행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영상만 듣고 이거 다 아는 내용이니까 집에 가서 해야지 하면은 막상 영상 안 보고 못 하세요. 영상 보지 않고는 좀 어려워하실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 시간대에 바로 적용하는 시행의 연습부터 시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 기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요. 메뉴바, 가로로 활성화된 메뉴바와 오른쪽에 로그인 되는 그 사이트 부분 있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이버는 가입만 하면은 블로그는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계정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블로그는 현재 개설되어 있는 상태예요. 개설은 아직 못했어요 하는 게 안 들어가 보셔서 그렇거든요. 블로그는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아무 곳이나 위에 메뉴바라던가 로그인 후에 보이는 블로그 메뉴바에 들어가셔서 아래에 있는 사이트를 눌렀습니다. 그래서 내 블로그를 눌러주시고요. 선택을 하시면 어떤 게 눈에 보이시냐면 나의 블로그 홈페이지가 이렇게 창이 뜨게 됩니다. 이게 나의 블로그예요. 이거 현재 제 블로그 사이트고요.
왼쪽에 보시면 이런 프로필 사진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죠? 작게 글쓰기라는 메뉴가 있고 그 옆에는 관리 통계라는 메뉴가 있는데 저희들은 관리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블로그 기본 관리가 이렇게 창이 뜨게 됩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저는 정말 필요한 부분 먼저 짚어주시고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차례대로 순서대로 필요한 부분만 꺼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소는 예전 같은 경우는 개인 도메인 주소를 활용하기도 하고 축약해서 사용하는 URL도 있었다는 1, 2년 안쪽으로 이게 한번 변경이 되었어요. 그대로의 지금 이 주소가 여러분들의 블로그 주소이고요. 블로그명은 나중에 상단 노출이 되게 되면은 뜨게 되는 그 블로그 이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의 블로그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블로그명을 써주세요. 저는 오늘의 매력적인 나를 브랜딩하는 소익 앤 차밍투세 이렇게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별명은 저는 소익 이렇게 닉네임을 적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소개글입니다. 소개글은요, 방문자 분들이 이 블로거의 운영자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을 이걸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업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분들은요, 내가 이 사업을 몇 년 동안 얼마나 했는지 신뢰할 만한 정보를 줄 때 이 방문자들이 블로그에도 신뢰감을 느끼고 연락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정보 노출을 희망하시는 분들만 인스타 계정, 카카오톡 계정, 혹은 전화번호 이런 거 쓰셔도 무방하시고요. 일반적인 다양성을 가진 블로거 분들은 나를 대표할 수 있는 글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소개글은요, 애매한 재능이 빛나는 만능 리뷰어이자 퍼스널 브랜딩, 블로그 강의 컨설턴트, 아이더스 스토어팜 디자이너, 그리고 대전 청년 제작 클래스 간회수 공합하고 인스타 계정을 적어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블로그 주제인데요. 이거는 내 블로그에서 다루는 주제를 선택하시는데 프로필 영역에 노출이 됩니다. 상품 리뷰를 위한 블로거를 주로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 건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혹은 패션 미용 블로거가 되겠어 하시는 분들은 이걸 미리 설정을 해주시고 그 방향으로 만들어 가시면 차후에 인플루언서 지원하실 때도 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와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가 있어요. 위에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는요, PC 화면에서 볼 수 있는 나의 프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는 나의 블로그 앱에서 커버 이미지를 바꿀 수가 있는데 이거는 PC와 연동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PC의 그 블로그 커버와 모바일의 커버 이미지를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사진으로, 나를 표현하는 사진으로 등록하시면 되세요. 아래 사업자와 네이버 톡톡 연결은요, 해당되시는 분들만 하시면 되고 꼭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넘어가도록 할게요. 차후에 다루는 걸로 하고 저희는 다시 위로 올라가서 꾸미기 설정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꾸미기 설정에서 스킨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희망하시는 걸로 자유롭게 선택을 하시고, 이것도 디자인이 뭐가 좋다느니 이런 거는 개인의 취향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스킨을 선택하여 주시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메뉴 글 동영상 관리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여기에 상단 메뉴 설정이라고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죠? 하지만 이거 다 지금 보실 필요는 없고 오늘은 프롤로그와 블로그 파트만 볼 예정입니다. 프롤로그 관리로 먼저 클릭을 해주시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는 글 강조형,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지 강조형이 있습니다. 사진 자료가 많은 사람들은 이미지 강조형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시고, 일반적으로 제품을 설명한다던가 일상글을 올린다던가 서평 위주다 하시는 경우는 글 강조형을 선택하면 아주 예쁘게 나옵니다. 저는 이미지 자료가 굉장히 많고 사진을 많이 찍는 편이며 이 사진을 활용한 포스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미지 강조형으로 설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메인 이미지 목록에는 맛집 투어, 먹을 거에 진심이기 때문에 맛집 투어에 대해서 한번 선택을 해놓고, 글 목록은 솔직 리뷰, 그리고 제가 취미 활동으로 하고 있는 만들기
클래스에 대해서 가내수공업 공방으로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오른쪽 노출 수는요, 내가 포스팅한 내용의 이미지들을 몇 줄씩 표현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거거든요. 저는 3줄씩 보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서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저장이 되고, 이거는 한 번씩 왔다 갔다 해보시면서 변경을 해보시면서 내가 어떤 글이 괜찮을지 글을 쓰면서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글이 작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게 보기가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카테고리 설정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어디로 넘어가시면 되냐면 메뉴 글 동영상 관리 눌러주시고 블로그 카테고리 관리를 클릭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페이지당 글, 그리고 카테고리 관리 설정 이렇게 가능한데, 페이지당 글은 1개에서 10개까지 설정이 각각 가능하고요. 이것도 취향차가 있지만 저는 이미지 강조형으로 이미 나의 포스팅에 대해서 사진으로 여러 개가 뜨고, 그리고 하나씩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글을 하나로 설정을 해두었지만, 내가 3개씩 글을 보게 하고 싶다 하면은 3개까지도 좀 무난하게 설정을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 카테고리 관리 설정에서 카테고리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요, 이 카테고리 명을 설정하실 수 있고, 카테고리 명에 자유롭게 그 관련 네이밍을 해주시고, 이게 아래 뭐라고 써있냐면 카테고리 옆에 글개수 표시가 있어집니다. 이거는 내가 글을 몇 개 썼는지 나타낼 수 있는 표기 항목인데요. 이것도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괜히 포스팅이 0개인데 사람들이 누르고 실망할까봐 다 체크를 해두는 편입니다. 취향에 따라서 설정을 해주시고, 공개 설정 여부는 비공개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노출이 안 되겠죠. 그래서 노출을 희망하고 블로그를 키우시고 싶은 분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 싶은 주제라면 공개로 설정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주제 분류인데요.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하게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즉 나의 한 분야에 대해서 주된 카테고리를 만들어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 카테고리마다 이거를 설정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맛집이면은 취미, 여가, 여행 아래에서 맛집을 선택하시면 되시겠죠? 근데 아직 내가 어떤 주제로 좀 만들면 좋을지, 카테고리를 어떤 걸 만들면 좋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고 그리고 가장 잘하고 꾸준히 할 수 있는 메뉴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네, 글 보기형은 블로그형과 앨범형이 있고요. 저는 이미지를 보통 강조한다고 했죠. 그래서 앨범형으로 선택을 하곤 합니다. 글 종류에 따라서 설정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이 작게 블로그에서 이 카테고리를 기본으로 보여줍니다 하는 체크박스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은 대표 메뉴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 대표 메뉴가 설정이 되게 되고, 내가 가장 대표하고 싶은 카테고리로 설정해서 저장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요약 한번 가볼게요. 정리하자면 기본 환경 설정을 네이버에서 주는 기능 그대로 활용을 하시면 되시고요. 카테고리의 주제별 선택을 반드시 설정을 해서 블로그의 최적화를 만들면 성장하시는데 좀 더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디자인보다는 내용에 우리가 충실하고 구조는 단순하게 꾸려가되 글은 깊이 있고 사람들이 읽을 때 매력 있게 느낄 수 있도록, 나의 글을 좀 더 읽어볼 수 있도록 작성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